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요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데다 남편 입맛이 워낙 까다로워서 제가 해주는 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음식 솜씨가 없는 편이라 남편은 무조건 외식 아니면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이런 생활을 유지하는 게 과연 정상일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아이 이유식도 시판 이유식을 사서 먹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어릴 때 엄마의 정성 가득한 집밥을 먹고 커서 모든 식사를 외식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현 상황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과연 집밥만이 최고일까라는 생각과 함께 남편의 의견에 따라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현 시대에 맞는 집밥과 외식 문화에 대한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또 여성들이 이 가정에서 살림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합니다. 거의 남편하고 다를 바 없이 활동하는 분도 있고 남편 이상으로 활동하는 분도 있고 또 남편보다 활동 영역이 좁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일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요리할라, 빨래할라, 세탁기 돌릴라, 청소할라 등등의 이런 게 참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대충 시장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대충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적당히 그냥 뭐라고 할까 사서 조금 데펴서 먹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편리 방법을 택합니다. 근데 이렇게 편리 방법을 택하는 것을 꼭 나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현 시대가 맞벌이 시대고 또 여성이 많이 활동하는 시대고 여성이 남자만큼 많이 바쁘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요리가 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이거나 또는 후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요리 솜씨가 괜찮았는데 연습을 너무 안 하고 또 이렇게 무성의하게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왜 무성의하냐? 바쁘게 하려다 보니까 성의가 없는 거예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 바쁘게 착착착착 좀 만들어가지고 후딱 먹고 이렇게 또 사다 대충 가공해서 먹고 이렇게 바쁘게 간단하게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요리 솜씨가 정체돼 있거나 오히려 주는 경우가 있다. 감각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사다 요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성 요리를 그냥 사다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시켜서 먹는 경우도 있고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건 현 시대의 흐름이 현 사회의 구조가 현재 사회 문화들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서 지금 음식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른 것이냐? 아니다. 바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 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성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조건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바른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바쁜 생활 속에서도 70%는 이 집밥을 먹을 수 있게끔 좀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게 사회활동하고 바쁘게 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 70%는 내가 요리를 만들어서 가족을 이렇게 살피고 요리를 만들어서 가족들을 먹이고 이렇게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잘하든 못하든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안의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음식은 요리집에서 만든 거라든가 식당에서 만든 것처럼 맛이 덜할 수는 있어요. 맛이 덜할 수는 있는데 그 어머니의 손길이 가고 정성이 가고 마음이 가게 되면 그 음식에 좋은 에너지가 담깁니다. 내가 무성의하게 대충 만들거나 남편이 미워서 씩씩대면서 기분 나쁘게 만들면 안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탁한 기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고 정말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요. 바쁘더라도 좀 마음을 담아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70% 영양 관리를 하게 되면 가족 건강에 지대하게 좋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에 잘 한번 그 흐름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니까 요즘 사회 현실에서 사람들 모습을 지켜보란 얘기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면역성도 떨어지고 잔병 치레도 많고 끈떡만 하면 여기저기 아프고 나는 가끔 머리가 아프다, 가끔 뭐 졸린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이름 없이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증거도 없어. 왜 아픈지도 몰라.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의사들이 하는 말. 신경성. 스트레스성. 그러니까 당신은 스트레스 받았다. 신경성이다. 이 한마디로 다 끝납니다. 근데 변명이 안 나오니까 전부 신경성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잔병치레가 많고 여기저기 이름 없이 조금씩 아픈 이유들이 섭생을 바르게 못한 까닭이 큽니다. 우리 음식 문화가 바뀌면서 바르게 음식을 만들지 않고 대충 먹고 바쁘다는 이유로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바쁘다는 이유로 외식을 주로 하고 이렇게 무질서한 그 식생활 속에서 탁한 기운이 1%씩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1%씩 끼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잔병치레가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그 바쁜 와중에도 요리를 만들어서 70%를 가족들을 위해서 잘 영양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좋은 에너지가 쌓이고 쌓여서 가족들의 건강에 득되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 100%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지만 현실이 100%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는 어렵기 때문에 100%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70% 정도는 이 정성스럽게 집밥을 먹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30%는 직장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해야 되니까 30% 정도는 이 점심을 밖에서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만하며 큰 문제가 없으며 감당할 정도가 된다. 근데 요즘 사회 현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70% 외식으로 때우는 분도 있습니다. 70%를 30%만 집밥을 먹고 70% 외식으로 때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절대 현명하지 않다. 70% 외식으로 계속 가족 식생활을 바꿔나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더 질병도 많이 오고 잔병치레도 많이 오고 탁한 기운들이 더 빨리빨리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무심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좀 힘들더라도 30% 외식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30% 정도까지는 우리가 소화할 능력이 돼요. 그런데 최대한 노력해서 외식이 3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또 알아둬야 될 건 무조건 일주일, 한 달 동안 집밥만 먹어야 또 다 100% 좋으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스러운 어머니 솜씨로, 아주 사랑스러운 솜씨로, 깨끗한 마음으로 한 달 내내 집밥을 정성스럽게 먹어도 물론 좋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집밥을 먹는다면 물론 좋겠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한 달 내내 집밥만 먹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외식을 하면서 그 좋은 음식들을 내가 접하고 좋은 음식들 먹으면서 기운도 살피고 좋은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움도 나누고 좋은 식사를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또 좋은 식사를 하면서 밖의 기운을 내가 흡수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밖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사람 기운도 흡수하고 음식 에너지도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기운을 흡수한다. 그러면 갈비집에 가서 갈비도 먹고 탕집에 가서 탕도 먹고 횟집에 가서 회도 먹고 이런 식사를 가끔 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를 내 육신이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기운들을, 이 새로운 기운들을 육신이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원동력과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 그리고 내가 크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편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을 절대 한다고 나쁜 게 아니고 외식을 30% 이내에서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는 것은 내 기운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한편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에너지도 면역성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내 마인드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형편이 되면 이렇게 외식을 하면서 좋은 기운들을 흡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밥이 좋다고 하니까 고지식하게 집밥만 고집할 게 아니고 적절하게 좋은 데 가서 외식도 하고 좋은 데 가서 기운도 나누고 좋은 데 가서 식사하면서 자연도 느끼고 음식도 느끼고 사람 기운도 느끼면서 좋은 기운을 흡수하게 되면 더 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3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이 뜻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 질량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유도리 있게 생활함으로써 이 사회도 질서 있게 잘 굴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70%는 내 노력으로 집밥을 해서 잘 먹고 또 가족들의 영양관리도 잘하고 이 엄마의 정성스러움이 음식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음식에 녹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르게 노력하는 게 맞다. 그리고 30%는 지혜롭게 형편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이 사회를 사는데 득되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음식 문화를 잘 알아서 바르게 운용하라는 뜻입니다.